4월 19일 기준으로 저점이 확인되면서 이 5월 중순까지는 상승 모멘텀 시간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은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2,750까지 왔어요. 네. 그 고점 한 3, 40포인트 남았는데 뚫냐 못 뚫냐를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고점을 당연히 뚫어야겠죠. 네. 직전 고점. 근데 그거 결정하는 게 우리가 결정을 못 해요. 외국인들이 하나요? 엔비디아, 나스닥이 결정하고 테슬라가 결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의 또 최종 분기점은 5월 15일 날 CPI예요. CPI는 저는 긍정적인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거기 냄새가 일단 어디서 추정을 하냐면 네. 이번에 PC 나오면서 바닥 찍었다 이제 레스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힘 실어주는 게 PC CPI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동차 중고 자동차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중고차 가격이요? 예. 요게 전체 CPI의 한 13가 15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유가도 떨어지지.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그 반대되는 짱돌이 나오지 않나. 근데 그건 또 23일이에요. 실적 발표. 예. 그러니까 15일과 23일 날 한 번은 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2779니까 요걸 한번 뚫을 시도가 지금 파생 포지션에서 벌써 심이 실어졌는데 뚫어갖고 연속성이 있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요새 네. 지수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보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속상한 종목들 무지 많으실 겁니다. 많으시죠? 예, 반도체 특히 IT 섹터 또 집중하신 분들은 요새 갑자기 짱돌들이 나오고 오히려 이 시간 통해서 가장 강조해드리는 전력설비의 후발주들 뭐 세명전기나 뭐 기타 종목들이 아주 뭐 상한가치 급등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 투자자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투자자가 하기가 힘든 종목들은 급등하면서 뭐 전력 설비에서 전선으로 가고 원전으로 가고 뭐 등등으로 이동되는데 그쪽 섹터가 약간 테마성 섹터라 네. 여러분들이 그 큰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쪽 건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가 상위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지예요. 200포인트 올랐는데 이거 뭐니? 이런 장이 지금 피부에 와 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시장은 종목장의 투기장이에요.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저는 수익률 지금 2,750에서는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75,000원에 사셨어요. 네. 82,000원과 85,000원에 파시는 게 어떻겠나. 오히려. 그리고 그거 팔아갖고 납폭 과다의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칩셋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이동하기 좋아요.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가 도와줘야 수익률이 나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750불에 바닥 찍고 900불 넘어가면 팔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970불 쌍봉을 뚫고 가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23일날 확인하고 할래요. 네. 그러면 지금 2750에서 현재 상태에서 전략을 짤 때는 오히려 23일 확인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IT 매수는. 그럼 그 사이에는 뭘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저가 쪽이나 그동안 하기 싫은 쪽의 섹터들의 순환 매매만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건설주들이 순환 매매 있고 시멘트, 건자재, 그 다음에 원전주에서도 이제는 원전 폐기 그런 관련된 종목들 이런 네. 것들을 전략화시켜서 뭐라 그럴까 트레이딩 매매 정도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네. 파생 쪽에서 또 변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2,745포인트에서 더 올라가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뭐 애플,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5월 23일 실적을 보고 가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20만 뚫는 게 보여야 돼요. 네. 첫 번째. 삼성전자 와 9만 원 이제 8만 5천 뚫어서 9만 원, 10만 원이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트리거는
엔비디아에 삼성도 들어갑니다 외에는 없어요. 네. 그 재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오늘 말고 어저께 네. 사상 최대의 선물 매수가 찝찝해요. 찝찝한가요? 2조 3천억 원이라는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앞면만 보면 야 외국인 매수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한 폭탄 제조예요.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을 크게 아니 안 보세요?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좋죠. 네. 그런데 이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숫자 한번 꽂힌 거 보세요. 700%, 900%. 이 에너지가 나오기 위해서 3조 정도의 매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건 여기 보면 현물에서 1조 1,000억, 그 다음에 선물이 2조 3천억, 합치면 뭐 3조 4천억 어마무시하죠. 네.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를 수량으로 바꿔보면 2만 3천 개가 2조 3천억이 2만 5천 개 정도 결제 계약수입니다. 요거는 2만 개니까 다 합치면 4만 개 정도 넘거든요. 그런데 실제 네이키드 미결제 늘어난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은가요? 8천 개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현물에도 8,500. 그러니까 순수하게 앞면만 보면 야 레츠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제가 뒷면을 볼게요. 여기 이날 8천 개만 늘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4만 개 합친 거에 8천 개라면 반도 안 되잖아요. 네.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환매수가 많았다는 얘기고 매도도 전매도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포지션 청산이에요. 그러면서 현물 땡겨갖고 옵션을 극대화시켰어요. 네. 그리고 오늘 연속성은 나왔지만 힘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맥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375. 375.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82,500원. 82,500원.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2,750. 이게 저항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엎어치기 들어갑니다. 근데 엎어치기가 저는 내일 뭐 만기물날 들어가서 뭐 판을 깨지는 않을 것 같고 15일 날 CPI가 와 환호하는데 그날 꼭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엎어치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다. 현금화 만들어라. 그리고 23일 날 엔비디아 결정판을 보고 거기서 이제 장이 섰다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가 9월이나 12월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7월도 할 수 있구나가 팍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채권이 급락할 거고 환율이 또 안정이 될 거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때 레츠골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차 2주 늦출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다음 주에 나오면 이걸 좀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다음 주가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이더라고요. 딱 수요일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수는. 그래서 눈치 보기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짝 직전 고점 뚫는다 해서 흥분하지 마시라라고 전략을 짜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때 이용해서 대형주들은 현금화 시켜라. 그리고 요새 제가 2차 전지주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에코프로가 예쁜다고 첫 거래돼갖고 11만 원 꼭 지치고 지금 10만 원대 거래가 됐을걸요? 예, 이제 구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요번에 만약에 시가총액도 3위로 밀렸습니다. 팔자도 올 것 같아요. 그때는 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테슬라가 가져야 돼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한 축이 있다면 테슬라가 요번에 200불 못 미쳐갖고 199불에서 흔들어갖고 170불 깨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200불 치고 나가는 모습이 여기도 나와져요. 그러면 이 장이 새롭게 이제 레츠고 부르려면 테슬라 200불 치고 나가고 엔비디아 쌍봉자리 900주 치고 나가야 가능하다. 그러면 나스닥 16,500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결정이 23일까지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롱숏 전략을 구성선부를 바꿔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진짜 가려면 요새 현대차 기아를 자꾸 누르잖아요. 이게 치고 나가지고 또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만 해요. 그리고 코스닥은
1, 2, 3이 계속 아침엔 플러스 시작해요. 근데 종가는 계속 밀려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은 저는 2,550에서 레스골 올랐지만 2,750에서는 경계 공보,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리고 수익률 게임은 테마주 중심으로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55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로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는데 실제로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그렇게 체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견디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네. 이제 다 소부장 인공지능 AI 간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짱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유상증자 뭐 한다 해서 급락하고 고점에서 거의 뭐 30이나 어떤 건 반토막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언제 갑니까라는 건 엔비디아 끌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 가지고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5, 6월 달에 한번 고생시키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손절하면 이게 또 다시 이거를 일부 끊어갖고 밑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들은 벌써 어느 위에서 때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들고 계시다 보면 아 이게 주도주라고 믿고 계셨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뭐랄까 시장이 엉뚱한 데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보시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쟁, 갈등, 전력설비 거기에서 그러니까 순환만 나와요. 여러분들 주가를 가만 보시면 이 그림에서 벌써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거예요. 시장은 그냥 우리가 삼체 보시면 이 세 가지 전력설비, 원전, 전쟁과 재건 여기서 싸우세요. 소부장에서 싸우지 마시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 우주청 여기서 순환만 돌 겁니다. 여기를 집중하신 분들은 지금 장이 굉장히 해피하세요. 어마무시하게 해피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 제가 효성중공업, H 이쪽 재료 LS 일렉트릭 이쪽이 너무 급등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이제 여기 빨간 세명전기, 광명전기로 내리고 약간 이 남색, 그러니까 초록색을 박스를 그어드려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이동해라. 네. LS 대한전선, LS 전선할 수 이름 바꿔서 에코아우. 그 다음에 LS 마린솔루션, 재룡산업, 세명전기, 제일전기공업. 이게 또 상호가 제일일렉트로닉으로 바뀌었어요. 한번 이게 이제 제가 121선 밑에서 역별에 사서 각도가 3번 바뀌고 이런 이격이 100% 넘어가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종목도 보세요. 세명전기입니다. 우리가 3,000원대 집중 전략이 세웠거든요. 지금 오늘 7,000원까지 갔습니다. 이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HD 일렉트로닉이나 LS 일렉트로닉보다 이 저가 세력 주지만 사기 힘들겠지만 얘가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고 이 시간 동에서 강조했는데 이제는 하지 마세요. 7,000원대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룡산업 보세요. 색깔들 보세요. 그 다음에 제일 일렉트로닉입니다. 10,000원짜리가 단기간에 27,000원까지 왔어요. 그럼 이런 것들 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라고 다른 걸로 또 가셔야 돼요. 이쪽 섹터에서 아직 못 간 거, 순환될 거, 남은 거. 이거는 지수를 건드리지 않아요. 지수가 여기서 100포인트 빠져도 그들만의 세상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원전 전력설비 쪽에서 또 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거. 저는 이거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가 뭐죠? 원전 해체입니다. 원전은 여러분들 새로 짓는 게 있고요. 지금 고리 1 원전은 해체가 시작됐어요. 네. 그러면 원전 관련된 기업 중에 해체 전문 기업이 뭐가 있나를 빨리 뽑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원전 관련주들의 대상에서 이렇게 많아요. 뭐 두산중공업, BHI, 그 다음에 또 제일 유명한 게 한전기술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박스한 거 있습니다. 오르비텍입니다. 이게 이제 해체 때 안전관리, 그 다음에
한전 기술은 짓는 쪽이고요. 한전 KPS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 및 처리 해제 관련된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한전 KPS가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휴림 로봇이 가갖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방사능 때문에. 이 주가들이 그동안 올랐나?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박살이 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힘이 없네요. 아니 그냥 50주 최저가들이에요. 네. 오늘 이상으로 순환이 잠깐 나왔을 뿐이에요. 오르비텍입니다. 11,000원짜리가 2,800원. 오늘 3,000원 초입입니다. 그 다음에 한전 KPS. 한전 기술은 55,000원에서 지금 10,000원 정도로 올랐거든요. 얘는 그냥 보합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휴림 로봇도 12,000원짜리가 2,700원. 박살난 주가들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제2의 세명전기나 또 재룡산업 이런 것들이 해체 관련된 원전주.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죠. 이런 것들로 가는 것도 상대 속도고 또 약간 여러분들이 요건 또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 전쟁이 확산되고 그러는데 무슨 재건이라는데 제가 전에 한번 7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 때 프랑스의 정책 전략 그리고 7월 달 파리 올림픽 그래서 프랑스가 뭔가 유럽 연합이나 EU하고 다른 뭔가 새로운 자국 이익주의에 뭔가 정책할 때 그게 원전도 있고 우크라이나 파병,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보면 도로만 깔고 전력망도 깔아야 되고 뭐 임시주택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등등 할 때 우리나라도 기업이지만 프랑스가 정책적으로 가장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물주기가 우리도 같이 엮어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 때 네. 저는 재건이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재건이. 프랑스 주도하에. 우크라이나 재건이요. 예. 그리고 그때쯤에 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11월 달, 7월 달이니까. 그러면 트럼프 확률에 푸틴이 지금은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히 뭐 전력 투구에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7월 나토 정상회담 때 총력하다가 이제 11월과 7월 사이에는 약간 뭔가 텀을 주면서 트럼프로 미는 전략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또 재건 얘기가 나오나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종전시킨다. 뭐 또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분담금 뭐 받아내겠다. 또 중국에다가는 관세 매겨서 뭔가 이런 이슈들이 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종목들의 틈새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오늘 이쪽 섹터에서는 현대코퍼레이션이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바닥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종목 찾기, 키 맞추기 상대 수익률이 지금은 효과적인 전략이고 시가상위를 건드리는 종목이나 지수를 건드리는 종목들은 23일 확인하자.